여러분, 25년 동안이나 해온 주력 사업을 그걸 하루아침에 딱 접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 바로 반도체라는 전쟁터에 뛰어든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ELC인데요. 오늘은 디스플레이 부품을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AI 반도체 시대의 숨은 강자로 변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핵심 무기인 국산화 기술이 대체 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정말 극적입니다. 무려 1998년부터 25년 동안 회사의 기둥이었던 핵심 사업 있잖아요. 바로 LC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백라이트 유닛, 이 BLU 사업을 그냥 완전히 접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버린다는 거,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니죠. 그런데요, 이 결정이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시는 요즘 가장 뜨거운 AI 반도체, 이 수요가 폭발하는 거대한 흐름에 제대로 올라탄 거죠.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장비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ELC의 이 엄청난 대전환 스토리 한번 본격적으로 따라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사조. ELC가 어떻게 과거를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는지 그 여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ELC의 과감한 선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1998년에 LCD 부품 사업으로 시작해서 2003년에는 코스닥 상장까지 했어요. 순탄했죠. 하지만 회사는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2020년, 이때가 중요해요. 패키징 장비 기술을 가진 서우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시장에 발을 딱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정밀 제어 계측 기술을 가진 SNC까지 합병하면서 기존의 BLU 사업에는 완전히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이걸로 이제 완벽하게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변신해 끝낸 거죠. 자, 두 번째 섹션, AI가 이끄는 새로운 전쟁터입니다. 그럼 ELC가 뛰어든 이 시장,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요즘 AI 때문에 완전히 판이 바뀐 반도체 후공정 시장의 기회, 그리고 특징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동그란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를 다 새겼잖아요. 이걸 잘라서 포장하고 테스트해서 우리가 쓰는 완제품 칩으로 만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칩의 성능이랑 안정성을 결정하는 진짜 중요한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의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시장조사기관 자료를 보니까요. 이 후공정 장비 시장이 매년 평균 8.7%씩 커져서 2030년에는 311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무려 43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될 거라고 해요. 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게 뭐냐? 바로 AI, 그리고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 성장의 한가운데 있는 핵심 기술이 바로 첨단 패키징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처럼 칩 하나를 그냥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칩을 마치 고층 빌딩처럼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려서 성능을 그야말로 폭발시키는 기술입니다. 고성능 AI 칩을 만들려면 이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필수 기술인 거죠. 네, 바로 이곳. 리스크도 크지만 성장 가능성도 엄청난 이 첨단 패키징 시장이 ELC가 뛰어든 새로운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ELC가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ELC의 두 가지 핵심 무기. 과연 이 전쟁터에서 뭘 가지고 싸울지 ELC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 두 개의 핵심 사업부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정밀 제어 및 계측 기술입니다. 이건 SNC 합병을 통해서 얻게 된 건데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 닦아내는 세정공정 같은 데서 쓰는 화학약품량을 아주 미세하게 나노 단위로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LFC, 즉 액체 유량 제어기나 초음파 유량계 같은 제품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서는 반도체 공정 전체의 수율과 안정성을 책임지는 그야말로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아주 작은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정밀한 영역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바로 패키징 장비입니다. 이건 서우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면서 얻은 기술인데요. 대표 제품이 스트립 그라인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첨단 패키징 과정에서 칩 표면을 아주 얇고 매끈하게 균일하게 갈아내는 핵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들은 AI 칩이 열을 잘 내뿜게 하고 성능을 최고로 끌어올리도록 물리적으로 칩을 다듬는 근육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정리하면 두뇌와 근육, 이 두 가지가 바로 ELC의 새로운 핵심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섹션,
약속과 위험입니다. 자, 이제 ELC의 재무 상태와 미래 전망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뭐든지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표가 지금 ELC의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 2023년에 BLC 사업을 접으면서 매출이 확 꺾였죠. 하지만 2024년에 보세요. 반도체 사업만으로 무려 81%나 성장하면서 회복의 신호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라는 점. 그럼 이 성장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해외 시장이었습니다. 2024년 매출의 거의 60%가 수출에서 나왔거든요. 이건 ELC의 새로운 기술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하면 정말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한쪽 면에는 자체 기술력, 폭발적으로 크는 시장, 그리고 높은 수출 비중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 면을 뒤집어 보면 아직 돈은 못 벌고 있고 연구개발비는 계속 들어가고 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고객사의 까다로운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럼 앞으로 ELC의 미래를 보려면 우리가 뭘 체크해야 할까요? 제가 핵심 포인트들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딱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과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큰 고객사들의 장비 평가를 무사히 통과할 것인가? 둘째, PLP 같은 최첨단 장비 수주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가? 셋째, 지금처럼 수출이 계속 잘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걸 바탕으로 도대체 언제쯤 적자를 벗어나서 흑자로 돌아설 것인가? 이 네 가지의 ELC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ELC가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한 이 첨단 기술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강력한 수익 엔진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ELC가 시장에서 직접 보여줘야겠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자문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